이 비행, 특히 그 전환 과정 있잖아요. 이게 왜 EVTOL 상용화에 그렇게 중요한지, 또 공개된 데이터가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게 조비라는 회사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그 투입 반응부터 좀 보죠. 조비가 또 해냈다. 이게 딱 들으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보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에어쇼에서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 반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뭐 팬심이라고 하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반응이 생각보다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해냈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한 번 반짝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비가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전환 비행을 이제 꽤 안정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일관성, 이걸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에어쇼 시연 제한인데요. 이건 이제 뭐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데이터 쌓는 단계를 넘어서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자신이 있다.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랑 대중한테 우리 이 정도 합니다 하고 증명할 준비가 됐다는 뭐랄까 그런 선언 같은 느낌이죠. 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럼 그 자신감의 근거가 될 만한 거, 같이 올라온 그 플라이드 어웨어 비행 기록 있잖아요. 이걸 좀 자세히 봐야겠어요. 녹색 선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경로가 보이고 고도랑 속도 그래프도 있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그 해냈다는 걸 뒷받침해 주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비행 기록 데이터가 사실 조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볼게요. 우선 그 원형 비행 경로 N545JX 기체요. 녹색 선이 특정 지역 위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죠? 네. 이게 뭐 멀리 날아가는 성능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한된 공간 안에서 뜨고 내리는 거, 제자리에서 천천히 도는 거, 호버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행 모드를 바꾸는 전환, 기둥을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테스트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세차 성능 시험할 때 시험장에서 계속 원 돌면서 코너링이나 브레이크 테스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장거리 비행이 아니라 특정 기둥 반복 테스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도하고 속도 그래프인데 여기서 EVTOL의 핵심 작동 방식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프 초반을 보시면요. 고도는 확 올라가는데 속도는 거의 0에 가깝죠. 이게 바로 수직 이륙, VTOL입니다. 헬리콥터처럼 그냥 위로 쑥 올라가는 단계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핵심 구간인데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속도가 갑자기 빠르게 쭉 증가하는 구간이 보여요. 바로 이 부분이 EVTOL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전환, 트랜지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수직으로 뜨는 모드에서 날개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비행, 윙본드 플라이트 모드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간 거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비행기처럼 날개 힘으로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 속도가 확 붙는 구간이 바로 전환 성공의 증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후반이나 중간중간 보면 속도가 다시 거의 0에 가깝게 뚝 떨어지면서 잠시 공중에 머무는 듯한 패턴도 보입니다. 이건 이제 착륙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점 위에 머물기 위해서 다시 호버 모드로 전환했다는 걸 의미해요. 드론처럼요. 아하.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하는 선이 아니고요. 수직 이륙했다가 전진 비행으로 바꿨다가 또 호버링했다가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비행 모드 사이를 기체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오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 증거인 셈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실제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해냈다는 점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래프의 변화 하나하나가 EV의 핵심 기능들, 뜨고, 날고, 멈추고, 그리고 그 사이를 바꾸는 전환까지 이걸 다 보여주는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비행 시간이 한 17분 정도 되던데 이 시간이 이런 복잡한 테스트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인가요?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17분이라는 시간만 딱 보면 뭐 길다고 할 순 없죠. 근데 이 비행의 목적 자체가 최대 얼마나 오래 멀리 가나 이걸 재는 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모드 전환 능력,
이걸 검증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였거든요. 아마 이 17분 동안 기체는 여러 번 수직 이륙하고 전진 비행으로 전환하고 다시 호버링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아주 어려운 점프를 완벽하게 뛰려고 짧은 시간 동안 그 점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 목적 달성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네, 그래서 이 실험의 목표를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실제 비행 데이터로 딱 기록돼서 공개됐다는 사실이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전환이라는 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네요. 소스에서도 이게 EVTOL 기술의 정수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왜 일반적인 헬리콥터나 비행기 시험 비행하고 비교했을 때 이 모두 전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EVTO를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만드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제일 넘기 힘든 기술적 허들이기도 합니다. 조비기체는 그냥 전기로 가는 헬리콥터나 좀 특이하게 생긴 비행기가 아니에요.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으면서도 VTOL, 비행기처럼 날개를 써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멀리 날 수 있고 윙본드 플라이트, 또 필요하면 공중에서 딱 멈춰설 수도 있는 허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뭐랄까. 근데 이 세 가지 비행 모드, 수직으로 오르내리기, 빠르게 앞으로 가기, 공중에서 멈추기, 이게 각각 필요한 공기 역학 원리나 추진력을 내는 방향과 세기, 제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직으로 뜰 때는 프로펠러가 다 아래로 강하게 바람을 쏴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빠르게 날 때는 프로펠러가 앞쪽으로 추력을 내거나 아예 접히기도 하고 날개가 공기 힘, 양력을 받아서 떠야 하거든요. 아,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환 구간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고 기체의 균형이나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해요. 이게 마치 물 위를 막 달리던 보트가 갑자기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슉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아주 복잡한 물리적인 변화를 제어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비가 실제 조종사를 태우고 이 어려운 전환을 성공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해냈다는 건 EVT 상용화를 위한 가장 큰 기술적 난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와, 단순히 뜨고 나는 걸 넘어서 비행하는 형태 자체를 실시간으로 바꾸는 그 변신 과정? 그 제어 자체가 핵심 기술이군요. 듣기만 해도 정말 복잡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기술적 성취를 해낸 것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트윗의 에어쇼 시연이라는 아이디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네, 기술적으로 성공하는 거랑 또 그 성공을 바탕으로 시장을 설득하고 사업을 진짜 현실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에어쇼 시연,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술 증명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려운 기술적 고비를 넘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생긴 거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네,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기대감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 EVTO를 약간 공상과학 영화 속 일하기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어쇼 현장에서 막 조용하게 수직으로 쓱 뜨더니 갑자기 비행기처럼 쌩하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걸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미래 교통수단이 진짜 코앞에 왔네 하는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면서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이나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투자자들에게 이거 진짜 된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EVTOL 개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투자자들은 기술 보고서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만으로는 100% 확신하기 어려워요. 근데 실제 기체가 눈앞에서 그 복잡한 전환 비행을 완벽하게 해내는 걸 보면 이건 이 사업 실현 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추가 투자를 받거나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투자자 설득에도 아주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로는 규제기관과의 관계 설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행체가 사람을 태우고 상업적으로 운행하려면 미국의 FAA 같은 규제기관의 아주 엄격한 안전인증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공개 시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비행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건 나중에 인증받는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니라 대중, 투자자, 규제기관, 이 상용화에 꼭 필요한 핵심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고도의 전략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만큼이나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소통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조비의 eVTOL 전환 비행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들 핵심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실제 조종사가 탄 상태에서 eVTOL의 가장 큰 기술적 어려움인 안정적인 비행 모드 전환, 수직 이착륙, 전진 비행, 호버링 이걸 성공적으로 해냈다. 둘째, 공개된 플라이트어웨어 비행 데이터를 보면 그 원형 경로와 고도 속도 변화를 통해 이 복잡한 전환 기동이 실제로 제어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 매끄러운 전환 능력이야말로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합치려는 eVTOL의 본질적인 기술 과제인데 조비의 성공은 상용화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인 아주 중요한 진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에어쇼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것은 그냥 볼거리를 넘어서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투자 유치를 돕고 또 규제 승인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이번 조비의 전환 비행 성공이랑 그 데이터 공개는 그냥 비행 테스트 한번 잘했네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비가 eVTOL이라는 미래 모빌리티를 정말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관문을 통과했고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과 대중을 설득할 준비, 그러니까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론하고 실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증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 덕분에 오늘 복잡한 비행 데이터 너머에 있는 그 기술적인 성취, 그리고 그 전략적인 의미까지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미래 교통의 한 장면을 미리 본 것 같은 아주 흥미로운 탐구였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조비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eVTOL 기술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쯤 우리가 이런 비행체를 택시처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도시 하늘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그날이 온다면 매일 아침 우리의 출근길 풍경은 또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